자, 조현진. 저희가 정말 여러 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잊어버리신 가족 여러분들 계실까 봐 제가 정말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 피해자 전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있었는데 같이 그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그 상황을 어머니가 밖에서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문이 탁 열리면서 이자는 도망갑니다. 4시간 뒤에 붙잡히긴 했는데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던 거죠. 자, 일단 선고 내용 알기 전에 검찰 구형부터 좀 살펴보죠. 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미리 흉기를 사서 집에 찾아갔고 정말 화장실 문을 잠그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붙잡힌 뒤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참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이코패스 성향도 강하게 보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를 20년간 착용하는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고 내용을 들으시면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범행의 잔혹성이나 그때 바깥에 있었던 어머니가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이걸 고려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는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아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구형이 됐던 전자발찌 관련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기각을 했고 일단 판결 내용만 보면 이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징역 23년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1심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따져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초범의 나이도 어리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바로 이거가 지금 납득이 안 됐어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거 이거랑 무기징역 구형을 23년으로 깎아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도 가능하고요. 무기징역 5년 이상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기준으로 좀 따져보면 비난 동기 정도의 15에서 20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하면 18년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나쁘다고 보면서도 이 참작할 상황으로 이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초범이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것들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나쁜 게 상당히 많지만 양형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닌 또 더 중형이 아닌 23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전자발찌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 명령을 내리는데 요거 말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현진이 검찰에 송치될 당시의 모습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마스크 벗을 생각 있어요? 아니요. 이별을 왜 못 받아들였어요? 유가족한테 할 말은? 죄송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이 조현진 23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게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마 조현진은 신상공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신상공개 결정이 나온 자들의 형량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23년. 그리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현진이 다 지금 워낙 젊어가지고 형을 다 살지도 않겠지만 다 꽉꽉 채워서 나온다고 해도 50살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현진이가 23년 받을 물론 이제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 범죄인 거 다 알고 그 조현진이가 공판에서도 결심 공판에서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중죄를 짓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눈물을 보인다거나 반성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조차 그냥 가식적인 모습조차 안 보였다. 그리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억울해. 난 잘못 없어. 이런 표시예요,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잔악한 범죄를 했으면서도 본인이 반성하는 기분은 전혀 없다. 이런 반성 않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살인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징역이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참작해서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3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옆에 계신 백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정도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재판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감정이 참 화가 나는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판사님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국민 감정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관련 이 선고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님 말고도 다른 뭐 일반 뭐 기자들이 변호사 법조인들한테 이 전화 취재를 했는지 그 워딩을 소개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건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그 한 명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한 명이 이 사망하는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잔인하거나 또 이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가 입었을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가 입었을 그 고통 제 얘기가 어마어마하단 그겁니다. 말이에요. 제 얘기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초범이고 나이를 고려해서 23년을 선고했다라는 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소 낮지 않나라는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던 범죄자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형이 일단 선고된 건데 뭐 일단 항소심에서 좀 바뀔 수도 있고 아직 뭐 대법원까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이유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예. 또 유족으로부터 참여하거나 뭐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까 결심 공판의 태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이 조현진이 재범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한 게 저는 전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홍 기자. 네. 저희가 이제 이 내용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 또 여동생 이게 유가족들은 극형으로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사정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 파렴치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역 23년 선고가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처벌이 많이 약한 것 같다. 경제사범은 40년도 선고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이렇게 선고를 되는 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셨습니다.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하겠죠. 하겠죠. 예. 그렇죠. 꼭 그리고 해야 합니다.